네,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이 중앙대학교에 합격하신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러 여기 중앙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면접평가가 실시되는 CAU 탐구형 인재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생활기록부와 더불어 면접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던 친구들,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휴게실입니다. 이렇게 중앙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쉴 수 있는 이런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도 시험 기간에는 자주 애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미디어실도 있으니까 입학하시면 나중에 친구들이랑 꼭 같이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서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저희 합격생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럼 같이 인터뷰 하실까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보안학과 2호학번 권하진입니다.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호학번에 재학 중인 이현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인재학부 2호학번 오승미입니다. 유럽문학부 독일어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은서라고 합니다. 전공 선택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화이트 해커가 어떤 정보를 보호하고 또 그걸 예방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 처음 보안에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교 내내 보안을 공부를 했어요. 산업보안이라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범위가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산업보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자전기공학부가 제일 많은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활동들을 마무리할 때 정책을 제안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제안을 위해서 행정학과 법학 두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학문을 모두 다루는 공공인재 학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문학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싶어 독일어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떤 유형으로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CAU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CAU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모든 과목을 고루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탐구형 인재는 뭔가 한 가지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그런 학생이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안을 집중적으로 3년 내내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탐구형 인재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하는 게 준비를 열심히 해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으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아보자 해서 융합형보다는 탐구형 쪽으로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기부를 봤을 때 모든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저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탐구라는 본질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교과나 창체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2학년 때 한번 심스와핑이라는 해킹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예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앱 개발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 활동 자체를 통해서 이 심스와핑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앱을 개발할 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창체활동 중에서 동아리 때 했던 물리 역학 실험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설계부터 이제 실험을 제작을 해보고 이제 친구들 앞에서 시연을 해보고 결과 도출까지 제가 쭉 설계를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중력가 속도를 알려져 있는 9.8에 최대한 근사하는가를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보기도 하고 완전 비탄선 충돌을 최대한 재현해보고자 또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결과로도 오차율이 적게 나온 것 같아서 꽤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확률과 통계 세특이었는데요. 최대한 교과 내용을 살려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조건부 확률을 마치 통계출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제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이다 보니까 사회과학적인 분석 능력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제안할지 탐구로 끌고 가는 과정이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나 탐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 전공인 독일어 교과에서 3년 내내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일 동화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 있었는데 독일 동화 속 독일 문화적 요소와 언어를 연결한 것이 탐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뭔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의 특징인데요. 인문 계열이랑 자연 계열을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과 계열이긴 하지만 작년도 입시 결과표를 보니까 제가 자연 계열로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 보이고 그렇다고 인문 계열로 지원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공 계열 학생처럼 보일까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앙대에 해피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중앙대 입학처에다가 예약을 하면 입학처에서 전화를 주시는 그런 상담 가능한 서비스거든요. 제가 어느 계열로 지원을 하면 좋을지 좀 여쭤봤고 되게 대답을 해주기 애매한 그런 질문인데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때 들었던 조언과 제 좀 개인적인 생각들을 합쳐서 올해에는 인문 계열로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기 어려웠는데요. 특히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전년도 입학자, 합격자들의 예시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면접을 봤던 게 기억나시는지 자신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자신이 없는 편이었어요. 이 중앙대 면접이 저에게 첫 대학 면접이자 마지막 대학 면접이어서 정말 너무 긴장해서 약국에서 안정액을 사다 먹을 정도로 긴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들어가기 전에는 연습도 잘했고 그리고 준비를 워낙 철저하게 했다 보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자신 있게 면접장에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앙대학교 면접은 제 입시 과정 중 마지막 면접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끝이다 라는 후련한 마음도 있어서 기억에 더더욱 남습니다. 그러면 중앙대학교 면접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저는 그래도 교수님들이니까 처음 뵙고 되게 딱딱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막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네. 최대한 편하게 알고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네네. 일단 면접관은 총 2분 계셨고 그 중에 한 분은 미소도 지어주시고 제 눈도 막 쳐다봐 주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천사 같으신 이미지를 가진 분이셨는데 나머지 한 분은 저에게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되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셔서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약간 당근과 채찍이 공존하는 그러면 중앙대학교 면접을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그냥 완전히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부를 먼저 다 출력해서 펴놓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에다가 전부 다 형광펜을 쳤어요. 그런 다음에 좀 연관 있는 키워드는 이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임의적으로 답변을 적어보기도 하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탐구를 일일이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탐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와 탐구 내용, 그리고 탐구를 하며 느낀 점까지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활동별로 하다 보니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만 담아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활동들을 모두 빠짐없이 한 번씩 복기를 하면서 결과도 어땠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몇 회독을 하면서 제 입에 최대한 익숙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한 많은 예상 질문들을 뽑아보고 그 안에서 답변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했어서 그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어필했던 요소가 무엇인가요? 저는 태도라고 답하고 싶어요. 면접관분들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을 그날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답변이 아닌 이상 기억에 남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태도에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면접을 보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 학교가 너무 오고 싶은 수험생이니까 간절함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관분들이랑 눈도 마주치고 고개도 끄덕이고 면접을 끝내고 나가서 문을 닫기 직전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태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많이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최대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생활기록부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안 분야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인데 그 면접 질문을 받는 순간 그냥 머리가 새하얗게 백지가 되면서 이게 무슨 단어였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께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잠시 생각을 하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좀
또 답을 하고 나왔는데 답을 하고 나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정반대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확률과 통계 과목이랑 수학 과목에서 성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상 질문에 있던 질문이긴 했지만 두 과목 모두에서 들어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내신 성적은 조금 부진했을 수 있지만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했던 부분을 더 어필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잘 하다가 생기부에 지도학습이라는 AI와 관련된 워딩이 딱 단어만 있었고 내용도 없었는데 교수님이 딱 그걸 캐치하시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가 뭔지를 쭉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최대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지도학습은 AI가 스스로 못하고 인간이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 비지도학습은 AI가 스스로 학습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교수님 표정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뒤에 질문들은 꽤 자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면접을 볼 때 이 말을 해서 뽑힌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마지막 말을 할 때 10분을 거의 다 써서 조금 짧게 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미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말을 준비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반은 진심, 반은 간절함으로 면접관님께 제가 마지막 말을 준비를 해왔는데 긴장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에 말을 이어서 한 다음 면접을 종료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학생다우면서도 정말로 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면접이 끝나갈 무렵에 면접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독일어를 학습하고 싶다는 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면접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중앙대학교 면접을 다시 보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준비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한 번 긴장하면 말이 막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해서요. 저한테는 좀 떨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 제가 면접관이라면 떠느라 너무 걱정하는 마음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보다는 떨더라도 그래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학생이 좀 더 기특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떨어도 된다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회독은 당연히 필수고 했던 활동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는지를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면접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떠는 편이라서 첫 질문까지도 많이 떨었었는데 조금 더 긴장감을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 면접 봤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교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모의 면접 할 때나 스스로 답변 연습할 때 영상을 찍긴 했었지만 부끄러워서 많이 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보면은 빨리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만약 면접을 다시 본다면 면접관님들께서는 면접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니 떨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을 한 후에 답변하자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다시 면접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활동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리를 굳이 해야 될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자신감이 더욱 업된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중앙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보내셔서 꼭 좋은 성적 받고 중앙대학교에 오셔서 멋진 대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제가 중앙대학교에 오고 나서 훨씬 더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의 기준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자책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인 만큼 자기 자신 좀 토닥여주고 응원해주면서 마지막 입시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대에서 만나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만나요. 안녕.